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투자 어려우셨죠? 제가 한 주간 좀 영상을 소홀했네요. 기침이 다시 좀 나면서 좀 이번 한 주 또 원래 본업도 좀 많이 바빴고요. 영상을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이번 한 주 시장이 왜 계속 코스피가 하락했는지, 그리고 어제 12일이죠. 이제 CES 2024년 열렸던 것들이 폐막을 했는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 그쵸? 기술력, 뭐 신성장 이런 정말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결국 AI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그쵸? 약어로 하는데 LG전자에서는 또 요거를 좀 이렇게 이제 영어 약어를 좀 풀어 쓰는 걸 좀 다르게 표현도 하면서 결국 AI가 나아가는 시장에 대한 모든 준비를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선진국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역시 관심을 끌었던 CES 2024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봇, 그리고 한 2년 전에 열풍을 부렸던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27일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왈가왈부 말은 많지만 어쨌든 XR, VR 기존의 이런 용어를 또 쓰지 말라고 애플 쪽에선 하면서 다른 용어를 또 내놓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거의 제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출하량이 1차가 아마 완판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꼭 메타버스라기보단 요 AI 요거와 이제 맞물려서 같이 다시 신성장 산업을 패러다임을 쓰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그런 CES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뭘까요? 결국에는 최근에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UAM 그죠? 항공 우주 이런 쪽,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을 앞세워 내세우는 6G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식 투자라는 게 뭡니까? 물론 종목의 밸류에이션,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낼지, 매출을 얼마나 낼지 그런 것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도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애플이 모두가 알다시피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내놨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고, 그에 따른 주가들이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애플이 시총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물론 이번 주 한 주에 뺏기는 그런 기업도 또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결국 AI 시장의 개화에 따른 선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애플이 좀 도태됐다. 결국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아이패드 이런 출시 이후에 딱히 어떤 성장을 그리는 뭔가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애플이 다시 애플카, 그쵸? 이게 좀 시장에서 상당히 사그라들었지만, 결국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또 가져오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아마 1월 말쯤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라고 제가 왜 이렇게 물음표를 퀘스천을 했냐면, 이런 것들 테마성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의 혁신이 무엇인지는 항상 우리 투자자의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종목을 피킹하고, 그리고 그 종목의 설령 지금 적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능성이 높은지, 흔히 말하면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연초 이후에 계속 하락했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가 이번 한 주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승부가 필요한 시장이 올해 2024년 시장이라고 작년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러한 종목들 많이 찾아서 역시 제 유튜브에 소개시켜드리는 한 해가 되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번 한 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미국 중심의 연초일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YTD는 아니고 주간 수익률, 이번 한 주간의 주간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미국은 괜찮았습니다. 역시 빅테크 위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결국 주간 단위 상승은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1%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5.6%, 구글 5%, 아마존 6.4%, 그죠? 메타도 6.4%. 와우, 빅테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결국에는 AI가 모든 것을 미국도 다 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 어떻습니까? 7.8% 빠졌고 올해 YTD 들어오는, 그죠? 연간 1일부터 했었을 때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악재들이 결국 중국서 가격도 인하했고 독일 공장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동률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워낙 경쟁 업체들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도 그쵸 뭐 양극재에서 생산 이익률이 낮은 뭐 이런 쪽 중국 쪽 이런 포션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에 대한 그런 여력이 별로 소비자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악재가 누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빅테크는 올랐지? 이거는 당장의 뭔가 매출 변화나 그쵸 이익 변화 이런 걸 기대하기보단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결국 AI라는 거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내놨습니다. 90년대 어땠습니까? 그쵸? 286, 386 컴퓨터 시절을 저처럼 쓰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왔던 윈도우부터 해가지고 혁명이었죠. 그때 당시에 도스 시절에서 윈도우로 넘어갔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왔던 뭐 오피스 지금 모든 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혁명을 만들었었죠. 소프트웨어를. 그죠?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이 편리하게 윈도우를 이렇게 마우스 하나만으로 과연 할 수 있었을지. 예전에 도스 시절은 모든 용어를 다 외워서 프롬프트에서 다 입력을 하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랠리도 상당했었고 그쵸 애플보다 훨씬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미국 기업에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기업 그쵸 눈에 띄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도 결국 2009년이죠.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터진 그 시기에 결국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완전히 또 판을 바꿔놨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한 14년, 5년 만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지금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뭐예요? PC에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왔던 PC MS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이죠. 폰. 이게 결국 아이폰이었고 이게 AI 시대가 결국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로 지금 뒤집혔다. 결국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혁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가총액을 뒤집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옛날에 이 90년대 이전에는 뭐 미국의 석유 업종이죠. 그죠? 뭐 엑스모빌, 세브론 이런 것들이 시총이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클리컬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은 뭔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 이런 시가총액 판도가 그 과거에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도 오늘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지는 꼭 머릿속에 이게 내가 맞든 틀리든 많은 자료를 그쵸? 정독하고 읽고 하면서 좀 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에 또 미국의 물가지표 12월이 나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역시 뭐 주거비용 이런 쪽이 좀 많이 높아져서 문제됐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채권금리는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연준 의원들 중에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은 거의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뭐 빠르면 3월이다. 뭐 늦으면 6월이다 이런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매크로적인 시간을 맞추는 것은 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S&P 시장은 연간으로 그래도 보합권, 그죠? 4,750선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15,000원을 고지를 넘었다, 못했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거를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근데, YTD 마이너스 4.84%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연초 이후에 5% 가까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제가 이게 차트가 좀 찾지 못해서 가져왔는데, 결국 얘도 연초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근데 거의 보합권이에요. 사실 코스닥이 뭐 2차전지가 잠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급등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시장을 상당히 좀 그래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볼까요? 코스피 어땠습니까? 개인이 4조를 샀고요. 코스닥에서 5,600을 썼습니다. 외국인이 2조 5천원 샀네요. 외국인 샀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 블록딜, 삼성전자 총수 일가가 판 거를 외국인이 받아갔거든요. 그 물량 때문에 요 정도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6조를 단단했어요. 이거 하락의 주범이 기간이구나. 물량이 뭐죠? 금융투자, 그죠? 연기금, 은행, 이거 신탁, 뭐 이런 쪽이거든요. 결국 금융투자와 은행 이거 차익거래 물량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5조예요, 5조. 연기금도 한 7천억 팔았다고 생각하면, 와, 주포 세력들이 다 팔았네. 이거 뭐야? 왜 시장 떠나나? 이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좀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 매수성이 연말에 배당, 뭐 이런 쪽 같이 베이시스 선물과 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가 거의 전체 물량, 기간에, 그쵸? 펀드, 오히려 샀습니다. 투신 샀고요. 연기금 코스닥 샀네요. 코스피와 반대로 사모펀드도 아마 좀 산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좀 팔긴 했지만 기간은 코스닥은 오히려 던지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해서 프로그램 매도성이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엔솔 이런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컨셉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 시장을 끌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수급적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쵸? 이 기간의 연초 매도 폭탄 물량. 코스닥은 지수는 제자리지만 종목들과 빠른 차별화 증세가 매일 일어났던 연초 이후에 약 2주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즉 사라진 1월일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글쎄요. 아직 1월달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저는 좀 조심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하는 증시 키워드 뉴스썰 이것도 좀 보면은 사실 미국의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 지금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일본 증시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니케이 3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렇게 보니까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말 좋네. 코스피 진짜 이거 K 주식 개스피 투자해야 되나? 역시 또 올해 초부터 정말 열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 대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 아까 AI 시장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일본이 소재 쪽이 정말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소부장 중에 소재는 일본이 여전히 좀 독식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지만 그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쪽도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온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 노브린스크 대표적인 당뇨 비만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하긴 하죠. 코로나가 제일 심각하긴 하지만 비만도 당뇨도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정말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 때문일까요? 어쨌든 헬스케어 관련주들 정말 이 시총 정말 큰 기업들이거든요. 이 두 회사도 이 회사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켜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코스피는 올해 이렇게 하락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강세에 따른 조정 영향 제가 얼마 전에 1월 2일인가요? 영상 올렸을 때 4일인가? 이틀 조정받고 겁먹지 말라 했는데 그 위에 좀 떨어지면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야 또 주분난 떨어지니까 영상 안 올리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라 사실 사례가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감기가 좀 심했었습니다. 다시 감기가 찾아와서 약 먹었더니 좀 낫더라고요. 어쨌든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2024 올해는 AI 원년 국내 기업들 역시 매력항이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결국 이게 메모리 주문형 침체됐던 이 반도체 수요를 기대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주분의 관심주 오늘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8만원 이후에 연초 이후에 역시 지수 하락을 그쵸? 주범으로 만든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 60일선도 하락 안 했고요. 20일선 단기 이평선 좀 꺾이긴 했지만 저는 여기 정도 충분히 이제 매수 자리 왔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하이닉스를 좀 많이 좋게 생각했지만 삼성전자를 사고 충분히 대형주로 돈 많으신 분들은 먹을 장이 2024년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쵸?
올해 정말 대형주 좋아하고 개별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 여전히 사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왜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영향 그리고 삼성 총과 총수 대주주의 블록딜 2조 넘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4분기 실적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거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결국 수급이 그쵸? 실적이 이제는 턴을 한다면 뭐 나쁜 거 없잖아요. 좋아질 것밖에. 온디바이스 AI 이거 삼성의 갤럭시 S24 곧 출하됩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 AI 시장에 대한 선두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그리고 핸드셋 쪽이 좋아지면 이 반도체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반도체가 단순히 온디바이스 AI 뿐만이 아니라 팹리스 이런 쪽에 대한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따른 삼성전자의 기존 메모리 사업부 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사업부도 AI가 이끌 수 있다.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업 부문도 있지만 가전 사업 부분 이런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힘들 수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휴대폰 핸드셋이 그동안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스마트폰 PC 시장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명히 원년의 해가 올해 내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이 2009년에 출시한 이후에 거의 스마트폰이 한 7, 8년 강세를 좀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성장을. 그쵸? 충분히 AI 시장을 더 이상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려운 거시 환경 왔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신용카드 연체율부터 해가지고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의 모멘텀과 성장을 가진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걸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AI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인데, 뭐 바닥 대비는 그쵸 거의 2배 가까이 고점으로 치면 올랐습니다. 이렇게 11월부터 사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일봉인데요. 최근 얘도 올해 초에 들어서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그냥 21선, 11선 요 조정 정도를 받고 충분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등으로 언역 번역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객사로부터 말뭉치, 코퍼스 수량 그리고 영어 한국어 아니면 영어 아랍어 이런 다른 그쵸? 언어의 말뭉치를 수주를 받아서 그것 따른 번역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금은 좀 보잘것없긴 합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작년에 냈었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잘하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요. 재무제표로 투자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 대한 역시 계약, 거기에 따른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주분남은 거기에 대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역시 수출량도 충분히 빅테크들과 인터넷 기업 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 혼자 내버려 사실 웹툰 시장은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 DNC 미디어를 추천했었는데 그게 많이 하락했었죠. 작년에. 근데 나 혼자 레벨업 이거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 몰랐었는데 웹툰도 해외에 나갈 때 결국엔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K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사가 또 서비스를 번역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웹툰 얘기도 사실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좀 영상에서는 다 소개하기엔 너무 길고요. 웹툰도 조만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되게 좋게 분명히 패러다임 국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DNC 미디어 주가 급등했지만 좀 좋게 보고 있고 옛날에 DNC 미디어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 거긴 하지만 지금 최근 거 업데이트 안 됐지만 한번 제 채널에서 보시면은 찾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AI 시장의 고도에 따른 필요한 언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갤럭시 AI에도 탑재가 될진 제가 모르겠는데 일부 서비스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LLM이라고 하는 결국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음성인식이라고 하는 AI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시리와 갤럭시의 빅스비가 있죠. 이 발전이 계속되면은 이 자동 번역하는 서비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웹툰, 웹소설 이런 확장성이 분명히 있는 소프트웨어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드웨어적인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적인 플레이토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많은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영상은 자주 올릴 거고 계속 제가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모델리더도 이번 처럼 이렇게 좀 주간 요약 이런 걸로 꼭 올해는 계속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오늘 핵심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나 이런 거 맞추기 힘들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것들 보면 경기 침체 안 좋죠. 매크로 영향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성장성, AI 시장에 맞는 개별 종목을 찾아내서 집중 매매 필요가 한 시장이라고 올해 보고 있고, 요거 말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올해 제가 아마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할 거고, 챗GPT 앱 시장에 들어간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정말 급등 또 많이 했습니다. 뭐 금일날 하락을 좀 하긴 했지만, 그죠? 단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얘는 뭐죠? 소프트웨어. 결국 AI 시장도 하드웨어적으로 결국 시장을 처음엔 이끌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이 그죠? 시장의 레벨업, 주가의 레벨업들은 더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헬스케어 얘기했었는데요. 그죠? 이 시총 증가 랠리 심상치 않은데, 한국 헬스케어 최근에 뭐 알테오잔, 그죠? 그리고 삼천전자, 알리아 시밀러, 이것도 영상 올렸었어요, 다. 근데 뭐, 최근에 업데이트 못했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 그죠? 뭐, 탐폰 치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텍 회사들이 글로벌 피해랑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요. K바이오가 2015년에 그리고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합병을 했는데요. 헬스케어가 제약으로 그래서 뭐 좀 주가가 하락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수급적인 영향보다는 한국의 K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 요새 전 세계 미국 FDA 임상 들어가는 바이오텍들도 상당히 많고 그죠? 미국의 하키아, 학술 이런 데 참가하는 라이선스 아웃 즉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헬스케어도 올해 많이 눈여겨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저도 좀 고민하면서 반도체만 최근에 IT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 같이 헬스케어도 찾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삼천단 제약을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수출이 분명히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 기술력 뭐 음해하는 세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좋게 여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상을 올릴 때랑 여전히 변화는 없다. 뭐 제가 삼천전자야 뭐 3,100하나 이렇게 좀 제목은 어그로로 많이 끌긴 했었는데 지금 시총 2조 좀 안 되나요? 2조 정도 하나요? 이거 2배 이상 레벨업 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정보 채널 들어오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긴 한데요. 장중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번 주제가 못 올리더라도 좀 도움되는 뉴스들 클립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여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1월 좀 날씨가 추워짐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겨울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항상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